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요즘 개근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개근 식물이고요. 그 중에서 파키포디움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은 파키포디움의 재배법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대략적인 특징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종별 특성 등 자세한 내용은 종별로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파키포디움의 분갈이 시기는요, 6월에서 7월 성장기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우리나라는 장마 기간이 있으니까 6월에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래쪽 지방이라면 조금 더 당겨도 되고요. 분갈이 주기는 기본 3년에서 플러스 2년 주기로 하시면 돼요. 움직임이 활발한 개체의 경우는요, 3년 주기로 하시면 되고요. 움직임이 좀 느리거나 뿌리 활착하는 시간이 좀 길었다면 1, 2년 추가하여서 4년에서 5년 주기로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파키포디움 중에서 동형종인 라메콘넘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3가지 정도로 재배군을 나누어서 물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파키포디움 중에서도 물을 특히 더 좋아하는 종이 있는데요. 라멜이나 게아이, 데카리, 사운데르시, 서큘렌텀, 비스피노숨 등은 성장기에 물을 조금 더 넉넉히 줘도 되는 종들이에요. 이 종들은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2번에서 3번 비 올 때마다 1번 정도 주기로 비를 맞추었어요. 이렇게 비를 맞출 수 있는 거는요, 파키포디움이 뿌리 내림을 한 지 오래되었고요. 또 식물이 아주 건강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종들은 종별 개체별 차이가 좀 많이 크니까요. 그런 감각이 생길 때까지는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비를 너무 많이 맞추지 않는 것이 좋고요. 더운 요즘도 이 재배군들은 가끔씩 비를 맞추는 종들이 있어요. 2번째 재배군으로 나눈 아이들은요, 브레비카올, 그락실리어스, 브레비칼릭스, 미카엔세, 에버넘, 이노피나툼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봄에는 어쩌다 1번 정도 비를 맞추었고요. 요즘은 장마 지나서 1번 정도 비를 맞추었습니다. 이 종들은 파키포디움 중 가장 까다로운 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경험이 많지 않다면 비를 맞추지 마시고요. 경험이 차츰 쌓이면서 비를 한두 번씩 맞히시기 바랍니다. 3번째 재배군으로는요, 호른벤세, 덴시프로럼, 윈저리, 바로니 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은 앞에 2 재배군의 중간 정도로 물관리를 하였는데요. 윈저리나 바로니는 재배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까다롭게 재배하지 않았고요. 비도 조금 넉넉히 맞추면서 재배하였는데요. 이거는 용토 사용이나 이런 거 또 개체별 차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 하시진 마시고요. 파키포디움을 실내에서 재배하는 경우에는 5, 6월부터는 푹 저면하셔도 되는데요. 7월과 8월은 무더위도 있고 해서 물을 좀 줄여서 축여주는 것이 좋고요. 실외 재배인 경우는 어쩌다 비를 맞춰도 자연바람이 있어서 괜찮지만요. 실내 재배인 경우는 7, 8월은 물 주는 것을 좀 신중하게 해서 아주 줄여서 축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너무나 고온다습하니까 공중습도도 굉장히 높아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5, 6월과 같은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식물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키울 땐 저면으로 관리했고요. 저면법은 아프리카 식물들의 물관리 2번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10월부터는 2분의 1 관수하여 물을 좀 줄이기 시작하여야 하는데요. 야외에서 재배하는 경우에는 풀 관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조심해야 하는 게 특히 북쪽 추운 지방에서는요, 기온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해의 기온을 열흘 정도를 미리 체크하셔서 기온이 뚝 떨어지기 전에 미리 들여놓아야 합니다. 이 파키포디움이나 이런 식물들은 저온다습에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내는 원인이 저온다습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12월에서 2월은 겉흙만 축여주거나 단수하는데요. 시설 재배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2월에서 3월은 천천히 조금씩 축여주면서 깨워주는데요. 4월부터는 지역에 따라 풀간수 또는 방간수 하는데요. 저는 이때부터 주로 저면간수 하는데요. 약간 반만 젖게 저면간수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같은 달, 같은 날짜래도 해마다 일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부터는 그때그때 브이로그처럼 물관리나 분갈이하는 영상도 좀 더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파키포디움은 강한 해에서도 잘 견디는데요. 물론 서서히 적응시켜야 되는데 그 경우 일주일이나 2주일 적응시켰다고 여름 강강에 견디는 건 아니고요. 저는 봄부터 내내 밖에서 재배했어요. 그럴 경우는 차각막이 거의 끝에는 다다르지 못했거든요. 좀 짧아서. 그래도 대부분은 초록초록하게 잘 견디었습니다. 가끔 식물의 컨디션에 따라 누렇게 잎이 변하는 아이가 한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전하게 재배하시려면 여름에 차강을 좀 하는 게 전체적으로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별로 어떤 종이 더 해에 강한지는 종별 영상을 또 만들어 올릴 거니까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키포디움은 베란다에서도 재배하기가 참 수월한데요. 실내에서는 볕이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에 놓고 재배해야 가지가 길게 웃자라지 않고요. 꽃도 잘 피웁니다. 온도는 따로 조절하여 관리하지 않고요. 겨울에만 10도 이상에서 관리되도록 주의하시고요. 이 식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온다습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겨울에 저온다습으로 관리하면 봄에 그 결과가 나타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에 꽃을 보려면 겨울에도 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창가에 놓을 때 특히 한파 때는 창압 온도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베란다의 온도는 높더라도요. 창압 온도는 굉장히 온도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베란다 온도만 보시고요. 안심을 하시고 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창 바로 앞의 온도는 낮아서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 식물들은 냉해 피해를 한번 입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고요.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식물들은 냉해 피해를 입어도 회복이 되는데 이 아프리카 식물들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의 재배에는 재배 환경, 지역, 용토 사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하나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야생의 뿌리 내리기 그리고 분갈이 등 세세한 내용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또 올려보겠습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요즘 너무나 덥지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